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무역협상 미니딜, 실질적인 1단계 합의, 무역전쟁 일시적 긴장 완화, 트럼프의 홍콩 발언과 금리 인하 압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중 무역협상 미니딜, 실질적인 1단계 합의, 무역전쟁 일시적 긴장 완화, 트럼프의 홍콩 발언과 금리 인하 압박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미중 긴장감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니딜이 일어났습니다. 빅딜도 아니고 스몰딜도 아닙니다. 이게 아주 적은 미니딜밖에 되지 않고, 물론 이것이 중국에서 원하는 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거에 따른 반작용으로 미국도 아주 조그마한 부분밖에 주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진게임이다 라고 협상 결과에 나왔는데, 이게 정말 미국에서 진게임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해결책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해 드리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중국과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농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분적인 무역협상에 도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협의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중국과는 400에서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를 했고, 미국으로는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게 8월 15일 날 관세를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관세 인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협정이다 라고 말을 했고, 중국과 2, 3단계 무역 협상이 앞으로 4주 이상 걸쳐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논의뿐 아니라 통화 및 외환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통화 및 외환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스티븐 뮤니신 재무장관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화 문제 및 중국 금융 서비스 시장의 미국 기업에 대한 개방 문제에 대해서 거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게 거의 완전한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은데 지금 그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발표를 못 해주겠다라는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중요한데요. 중국이 400에서 500억 달러의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가 판벨트, 미국 농부들의 엄청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투표를 위해서 일단 일부적인 것은 합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주는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세 중단, 이번에 15일날 5% 올리려고 했었던 관세가 중단이 됐지만 지금 완전한 관세가 중단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또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진정 홍콩 문제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후속 관세에 대한 미국의 자세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점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말하자면 12월 말에 연기됐었던 관세에 대해서 있었죠. 15%에서 25%, 30%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할 수도 있다. 보류했던 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측이 시행조항 확정 및 실행 가능한 분쟁 해결 장치를 완결짓는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류호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번에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총리와의 만남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5주 뒤 칠레 11월 중순에 에이펙 회담이 일어나는 그 칠레에서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시 주석과 공식 서명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1단계를 합의를 하는 건지 2단계, 3단계까지 합의를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라는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
조 바이든 부통령 아들 문제예요. 아들이 그곳에 가서 뒷돈을 받았다. 그쪽에 가서 사업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뒷덜미를 잡겠다 그 말이 있는데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은 바이든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겠는데요.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로 미국의 다우존슨 그리고 S&P 지수 모두 급등했고 중국의 항생지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미중 무역협상 첫날부터 낙관적인 메시지를 올린 트럼프인데요. 트럼프도 지금 지지율 때문에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됩니다. 올라와 줘야 그 기세를 끌고 내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판벨트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농업협상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주고 더 이것을 그냥 끌고 가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지 어떤 것까지 진행을 시킬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내용을 한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무역협상 첫날부터 트위터에 낙관적인 메시지를 올리면서 이어지는 트위터에 중국과의 거래 중 위대한 점은 길고 복잡한 의회 승인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이 거래가 완전히 합의되면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직접 서명한다. 빠르고 깨끗하게라고 썼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부분적인 거래에 대해서 지금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한 이유는 현재는 부분적이긴 하나 더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 전문가 로버트 스팔딩이라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거래로 미 행정부는 본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포괄적인 거래, 즉 빅딜에는 관심이 없다. 긴 말할 거 없다.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몰딜에서는 중국이 합의를 해주겠지만 빅딜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해줄 것이다 라는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빅딜로 가려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태 이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쪽은 농업, 지적재산권, 환율, 금융서비스, 무역협력 확대로 기술 이전,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라는 자평을 했고요. 양측은 추후 협상 일정을 조율해서 최종적인 합의 달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동의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적 강요 금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중국 제조 2025를 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재산권도 필요하고 보조금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중국 제조 2025를 깨부시기 위한 트럼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지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가들의 말인데 이것은 해결될까?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빅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 정부의 경기 하강 문제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관세 카드를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지난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 관세 인상은 중국의 10월 2일 국경절 연휴를 고려해서 10월 15일로 지금 연기한 상태거든요. 이 연기한 상태 전에 만나서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 1단계가 된 겁니다. 즉 25%에서 30%로 올리겠다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잠시 중단한 것 뿐이지 그 이후의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중 무역전쟁 고관세율 부과 현황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관세가 지금 들어갔어요. 일부 품목은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가 된 것은 휴대전화, 랩톱, 그리고 비디오 게임, 콘솔, 특정 물품에 대한 장난감, 신발. 왜 그러냐면 이게
블랙데이라고 해서 그때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그때 물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일부 제품은 유예를 시켜줬는데 아직 그 유예가 된 것이 아직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끌고 가는데 그것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고관세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 9월 1일 날 지금 관세가 들어갔죠. 그리고 12월 15일 날 들어가는데 이거 대해서 이거 지금 보시면 됩니다. 현재 10월 15일로 연기했을 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산 돼지고기와 콩을 추가 관세 대상에서 면제하고 최근 미국산 콩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광구에 대해서 그 권리도 포기했고 이번에 시그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그널에 대해서 미국은 합의되는 사건에 대해서 약간 허용해줬다, 이런 눈치로 보여야지 이게 100%로 간다 라고 보시면 조금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보는데 이게 벌써 며칠 전의 이야기예요. 미국 상무부는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혐의로 28개 중국 기업 및 기관 및 기업을 미국과의 수출 거래 제한 목록인 블랙리스트인 엔타이어 리스트에서 추가가 된 거죠. 중국의 감시 카메라 업체인 하이크비전, 다후아 기술, 그리고 AI 업체 등 8개 기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AI 업체와 그 감시 카메라 CCTV 업체가 이렇게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테낭이라는 그 CCTV 기술을 까부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한번 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전 무역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절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상무부에서 따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른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발언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11일자 신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중국 대표인 류호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국과 홍콩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중국이 홍콩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나는 홍콩을 지켜봐 왔다. 나는 류호 부총리에게 홍콩 사태가 몇 달 전보다 훨씬 진정되었다고 말했다. 시위 초기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훨씬 줄었다. 문제는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 합의는 홍콩 사람들에게 매우 대단한 합의이고 홍콩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지금 생각한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홍콩 발언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시위대 사회관계 서비스 SNS 플랫폼인 LIHKG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우리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을 믿고 싶어 하는가? 라고까지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엄청난 반향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홍콩 문제와 관세 문제를 주고 지금 중국에서는 농산물을 사는 거 여기까지 기본 틀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이 여기서 와요. 기준금리의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CNBC 방송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 미중 부분 합의가 얼마나 좋든지 상관없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경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전 세계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 연준을 갖고 있다. 나는 그들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보면 금리 인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을 같이 본다면 이건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보시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압박을 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겠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금리를 한번 보면 1.75%에서 2%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는데 연준은 지난 7월과 9월에 0.25%씩 금리 인하를 해서 0.5%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는 29일에서 30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앞둔 상황을 보고 금리 인하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니딜을 했죠. 미니딜을 했고 지금 홍콩 사태,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홍콩 사태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판벨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두 수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들이 허용하면 내가 일정 부분 포기할 것은 포기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로 해결이 된 건지 정말 합의가 된 건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원래는 25%만 올리기로 했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해서 30%를 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25% 유지를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는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올리려고 했던 거 살짝 유지만 시켜주고 결국은 12월 15일 날 이 관세를 올리냐 안 올리냐 그때가 제일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를 보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지지율을 더욱더 끌어올리려는 트럼프의 정책과 지금 맞물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만약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 틀렸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또한 더 새로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